네, 안녕하세요. 전지은 청년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저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들어와서 조용히 말씀만 받다가 예배 집중하다가 조용히 들어가야겠다라고 내심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이 마음과는 반대로 이 자리에 저를 또 세우셨네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다 보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자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응답들을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여름에 들어와서 누려야 할 그 응답들을 다 누리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CVDIP를 이제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했다면, 오늘은 1년간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1년간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딱 한 줄이 남더라고요. 그 한 줄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대로 인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사건과 만남을 허락해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그 카드로 다듬어가고 또 훈련시켜 가는구나 라는 걸 이번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깨달음으로 잡았습니다. 네, 제가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유학생활 어떠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는데요. 이게 한 6개월까지는 그 외국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환상에 맞는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진짜 현실을 보는 것 같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 한 학기까지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해외에서 사는 것조차가 처음이고, 그래서 낯설지만 그만큼 그 낯선 현장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중국에 가기 위해서 어쨌든 중국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SK 공부라던가 뭐 나가면 이런 걸 많이 쓴대 하면서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 단 한 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 교재에서 나오던 그 정확한 정직하고 바른 그런 중국어가 아니라 훨씬 빠르고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 이름조차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 장벽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수업도 한 100% 이해한다고 쳤을 때 한 40%? 뭔가 겨우겨우 그 맥락만 잡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방면에서도 뭐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는 것부터 뭐 은행 업무를 보는 것부터,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국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면. 그래서 그런 어플들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낯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나가는 재미가 있었고, 또 이제 저와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여기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누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순탄하게 저를 6개월 정도는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학 생활의 현실이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까지는 이제 중국어로 수업 듣고 그냥 논문을 제출하는 그런 수업이 주를 이뤘는데 뭐 사실 이조차도 되게 벅찼죠.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생활이 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내심 2학기 때는 좀 수업이 따라가기 쉽겠다.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럼 내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겠거니 했더니 2학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듣고 뭐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뭐 팀플, 그러니까 조별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이랑 팀을 짜서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토론도 막 시키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2학기 쉽지 않겠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평 불만이었는데, 그 주간에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또 기능을 단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사건을 허락하셔서 나를 단계적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있구나라고 좀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어 듣고 그냥 써내는 그런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인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면서 제 언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남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번 2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날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이제 조별로 조를 짜서 발표 수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팀을 알아서 자유롭게 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저랑, 그리고 저와 동기로 같이 들어온 유학생 친구들이랑 주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제 2명의 유학생 친구들이 우리 서로 어떻게 팀할까, 누구를 어떻게 팀을 짤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3명이서 같이 팀을 하면 살짝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언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발표까지 셋이서, 그러니까 3명이 다 다른 나라거든요. 한국, 리비아, 베트남인데 3명이 이제 중국어로, 제2 외국어인 중국어로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또 같이 팀을 하게 될 중국인 친구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팀을 분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알겠다 하고 이제 팀을 짜게 됐는데, 이제 그 팀 구성 방법이 4인 1조로 팀을 이루는 건데, 그 1조부터 7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조에 그냥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아는 중국인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리비아 친구도 저랑 좀 그런 내성적인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둘은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그 7조에다가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요. 이제 그 7조에 어떤 중국인 친구가 조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저희 둘의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다시 그 표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그 중국인 친구가. 저희를 피해서. 그래서 설마 우리를 피해서 간 건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기 그 구석 그 교실 모퉁이에서 베트남 친구가 되게 중국인 친구랑 되게 심각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은 2조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국인 친구가 나 지금 같이 하기로 한 중국인 친구가 있으니까 좀 조에서 나가줄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얘네 지금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랑 팀을 하면 성적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기피하는구나라는 좀 상황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되게 제 기분이 언짢고 되게 불쾌하고, 또 나는 이 친구들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놓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정말 너무하다. 난 그 기도 대상자에서 너희의 이름들을 다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또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해외에 있으니까 이걸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친한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 가족들도 뭐 가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속으로 계속 그런 사건들을 삭혀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외롭고, 또 학업은 학업대로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들끼리 하려고 하니까 또 좀 불안하고, 성적도 불안하고, 좀 이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일단 TCK 마음을 굉장히 이해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좀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또 동시에 이 사건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질문했을 때 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강단 말씀 바로 서론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사단의 틈이 된다. 저의 상태였거든요. 그 주간 제가 겪은 그 상태 모든 게 이제 그 강단 서론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사단의 틈이다.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말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나의 기도 시간을 결단해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겨울에 나와서 이제 중국에 다시 들어갈 때 미션으로 붙잡고 간 말씀이 나의 기도 시스템을 확립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2학기에 좀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좀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힘을 누리는 그 하루 한 번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또 결단해야겠다. 이 시점부터 그게 좀 결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힘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만남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학생 친구들과 더 돈독해진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리비아에서 온 친구와 굉장히 친해져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속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 느꼈던 건 외국 친구들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깊게 그러니까 친구가 깊게 사귀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얕게 넓게 사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던 그 리비아의 친구가 더욱 연결되고 또 기도에 더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제가 룸메이트와 이제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에 룸메이트가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일요일에 또 예배 드리러 이제 그 친구 집 가냐? 제가 이제 친구 집 간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이제 친구 집 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너무 외롭다고, 본인은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제 불 끄고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렸을 때 기억이 딱히 없는데 본인의 엄마 말에 의하면 자기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방 안에 엄마랑 단둘이 있는데 엄마 뒤에 뭐가 자꾸 보여,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자주 봤고,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두운 방에 불 끄고 혼자 자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이제 굉장히 서툰 중국어로 그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일본인 친구고 저는 한국인이고 서로 이제 그 제2 외국어인 중국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의 말을 그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국적만 다르지 다 똑같구나, 그리스도의 답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진짜 많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이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의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명이 곧 한 나라고 나의 선교는 이게 나의 선교구나 라는 게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적으로는 이제 제가 대학원 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 석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 졸업 논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꼭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산이 저는 논문을 뭐 이러이러한 제목과 이러한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 7명 정도 되는 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컨펌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이제 졸업 논문을 이제 완성하고 그 완성한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주셔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통과해야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넘어오기 전, 그러니까 6월에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논문 프로포절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4월에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학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연구 계획서를 A안, B안, C안 이렇게 3개를 적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제 대학원 준비했던 과정을 짧게 공유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지원했던 그 중국 대학원이 면접을 볼 기회도 없이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간의 강단 말씀에서 제가 기능을 두고 이제 받았던 말씀이 내용을 준비하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연구 계획서를 갈아엎어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그 주간에 제가 대학교 때 조교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조교로 이렇게 일을 도와드리던 그 교수님과 면담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이제 저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조금 고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 계획서 이제 여러 주제랑 그 계획서를 몇 가지 써서 가져와라. 그럼 자기가 이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주제였던 게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 정치에 관한 내용 A안,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내용 B안, 그리고 한미 동맹에 관한 내용 C안, 이렇게 3가지를 들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갔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정말 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중국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박사를 하거나 또는 박사 이후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그 B안이랑 C안 중에 네가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과정 끝에 이제 중국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지금 이 석사 졸업 논문에 대한 주제를 결정할 날이 온 거였죠. 그래서 이제 B안과 C안 어쨌든 지원할 때 냈던 주제를 쓰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 A안을 슬며시 꺼내서 다시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지도 교수님 역시 똑같이 너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연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미동맹 하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한미동맹이 또 제 C안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안 중에 C안을 제 그 논문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준비시켰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석사 때는 무엇을 연구하고 박사 때는 어떤 주제로 하고 또 박사 이후 과정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야 할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이 그 대학교 때 준비했던 A안, B안, C안에 다 담겨 있었고, 그래서 뭐 이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주제를 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준비할 땐 진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거 A, B, C 다 써가서 다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자녀한테는 헛고생이란 게 없구나. 내가 대학교에서 준비했던 그런 사소하고 작은 그런 학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정말 정확하다라는 게 또 한 번 확인했던 순간이, 그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이제 중국 북경에 넘어오셔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서 또 응답을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조교를 맡게 됐는데, 이제 그 교수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갓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중국 정치를 전공하고 계셨고, 또 그 교수님이 뭐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또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그 교수님 수업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쯤 올라갈 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본인 조교 자리가 비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있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
이렇게 제안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수요, 금요가 겹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거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신 연구소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맡고 계신 그 연구소에서 이제 교수님 일도 도와드리고 그 연구소에 그냥 굉장히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이거 뭐 저기 좀 갖다 줘라 뭐 이런 되게 사소한 심부름. 근데 그러면서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던 교수님도 뵙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또 그 만남도 중요한 게 정말 되게 별거 없는 만남이고 되게 사소한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중국 대학원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 그리고 그런 서류 제가 되게 중국어가 미흡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서류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선뜻 부탁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전화를 주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번역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도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만남이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중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만남이 끊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관계들이 끊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원에 입학한 그 해부터 너무 신기하게 이 연구소가 북경에 있는 대학교와 그리고 북경에 있는 연구소와 그리고 싱크탱크랑 연결이 돼서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북경에 넘어오셔서 국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그 회의를 주관하게 됐는데 그 연구소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제가 북경에 있는 걸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너 요즘 뭐 학교 생활 어떠니? 이러면서 북경에 있는데 본인이 이번에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북경에 넘어오는데 뭐 교수님들께 인사도 드릴 겸 회의에 참석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 석사생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 학생으로서 그 회의 일정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인턴십을 받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제가 이제 저번에 나가기 전에 저의 그 간단한 CVDIP를 얘기할 때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꿈이 내가 잡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됐고요. 또 그 한국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중국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북경에 계신 그 한중 교류를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그 중국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회의 참석할래 이런 인턴십의 기회도 열리고 또 그런 좋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 정확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학원만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북경 말고도 상해에 있는 데도 지원을 했었고 뭐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북경 지역에 보낸 게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됐고 또 대학교 때는 지나가는 그런 되게 작은 만남이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뭐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은 학업과 일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한 거였지 그걸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건 영성 준비는 기본이고 이제 그 중요한 서밋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를 찾을 만큼 내가 전문성을 정말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기능으로는 이제 절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그 키가 결국에는 그 나의 전문성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오기 전에 붙잡고 왔던 제목이 중국과 북한을 살릴 0%의 컨텐츠를 준비해라 라는 0%의 컨텐츠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또 이런 만남 속에서 제 힘으로 제가 채우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 컨텐츠들을 채우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사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 컨텐츠들을 채우기에는 짧다.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 이 중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어느 나라에서 박사과정을 할까 그 고민하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박사를 해야겠다라고 저의 그 CVDIP를 재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이제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은 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이번 짧지만 그런 1년의 그 유학 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다듬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에 걸리지 않고 내가 매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근데 그 키가 결국에는 매일 하루 한 번이구나 라는 게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붙잡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가는 길에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그 교회 분들께 또 정말 감사드리고, 든든한 기도 배경 아래 앞으로도 계속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랩몬트로 제자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 한 번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응답 찾는 한 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로또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